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쉼표 표지은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저는 잘 지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선물 하나를 지난주에 받았거든요. 여러분 꽃 선물 좋아하시나요? 사실 저는 선물 주고받는 것 자체가 뭐 굳이 생일 아니면 되게 쉽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래요. 근데 최근에 진짜 오랜만에 꽃을 선물 받았어요. 오랜만에 아시는 분, 이제 언니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냥 언니를 만나는 날이었는데 그분이 절 기다리시다가 근처에 꽃집이 있었었는데 말씀으로는 제 웃는 미소를 닮았다는 민망하네. 그런 흰 꽃을 이렇게 예쁘게 조그만한 다발로 해서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했죠. 그 마음이 또 너무 감사했고요. 사실 꽃 선물이 받으면 너무 기쁘고 예쁜데 오래 가지는 못하잖아요. 금세 시들고. 그래서 그게 너무 저는 또 마음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꽃다발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은연중에 뭐 항상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진짜 막상 받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선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집에 정말 잘 모셔두고 다행히도 아직까지 잘 이렇게 피어있는 꽃망울을 보면서 괜히 행복하답니다. 아주 소소한 지난주의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보신 분들은 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박은빈 배우의 소감이었습니다. 작년에 정말 신드롬이었죠. 큰 인기를 받았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또 그 연기력, 거기에 또 이렇게 화답을 하듯이 올해의 대상을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그 수상 소감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무슨 제가 그 주인공도 아닌데 진짜 오열을 했어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을 너무 막 흘렸는데 그렇게 또 한바탕 울고 나면 다음번 볼 때는 좀 누그러지잖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 볼 때도, 그 다음 또 볼 때도, 또 볼 때도 막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니, 무슨 수도꼭지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만큼 이게 그 배우의 진심을 정말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드라마에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지 정말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충분히 정말 깊게 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우영우의 팬이어야 되는데 반전이죠. 저는 우영우를 아직 안 봤어요. 근데 뭐 워낙 유명한 드라마니까 뭐 쇼츠나 짤방이나 뭐 이런 걸로는 많이 봤는데 아직 제가 전체의 이 플로우를 정주행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수상 소감을 보고 이 주인공의 이 마음을 보고 진짜 이거 꼭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영우를 진짜 정주행을 꼭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수상 소감이 많이 와닿아서 한동안 또 행복했던 가운데 눈물을 흑흑흑 흘리고 지냈다. 그런 말씀을 또 제 근황으로 드리게 되네요.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진짜 그 나름의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을 댓글로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을 볼 때마다 늘 새로워요.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칭찬도 많이 남겨주셔서 제가 정말 힘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화답을 댓글로 또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그냥 제가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받아서 감사하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기에는 저도 제 마음을 이게 표현하기에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넓은 소통을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SNS를 개설했습니다. 뭐 제 개인의 SNS도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 오늘의 쉼표에 집중이 될 수 있게 SNS를 새로 만들었고요. 제가 링크는 이 페이지 소개에 함께 걸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소통 많이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왕이면 함께 좀 더 참여해주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도 컨텐츠를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도 우리 또 파이팅 하면서 제가 준비한 백수생활 이야기가 벌써 3번째예요. 네, 함께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에 앞서 질문 하나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리컵에는 깨끗한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컵에 흙과 모래, 자갈들이 잔뜩 쏟아져 들어가 마구잡이로 물속에서 섞여버립니다. 그 깨끗한 물은 금세 흙탕물이 되어버렸죠. 이 물컵의 물을 다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숟가락으로 그 흙탕물의 흙들을 하나씩 떠내면서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저 흙탕물 속에 모래와 자갈들이 가라앉도록 가만히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계실 건가요? 그 컵에 흙과 자갈은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있냐고요? 바로 깨끗한 물을 그 컵에 미친 듯이 붓는 겁니다. 깨끗한 물이 들어와 봤자 어차피 흙탕물만 더 가득 담기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계속 부어지는 깨끗한 물들로 인해 오히려 안에 있던 흙과 자갈들은 컵 밖을 빠져나가요. 어느새 컵 안에는 깨끗한 물들로 가득 담기게 됩니다. 제가 이 원리를 실제로 어떤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알게 됐는데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없애려고 집중하고 노력하느라 정작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또는 침전물이라도 가라앉히려고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무한하게 기다리고만 계셨던 적 없으신가요?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긍정적일 수 있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많이 만나는 거더라고요. 분명히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은 어느덧 사라지거나 적어도 충분히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태도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저의 예전 시간까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겠다 했던 부분을 또 이어서 이야기해야겠죠. 정말 깜짝으로 보게 된 MKYU 연말 시상식 MC를 또 잘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다가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릅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학생 대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소감을 여쭤보시더라고요. 꿈만 같게도 그 당시 제가 정말 좋아했던 김미경 강사님이 저를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진심으로 느꼈던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지만 그 떨리던 마음을 막 보여줬고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연말 시상식이라는 자리에 오셨던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1년 동안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셨겠고 또 나름대로 성실한 태도로서 모범이 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오신 거였잖아요.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제가 보고 또 수상소감을 듣고 하는데 그분들을 직접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자극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제가 전했던 말은 이 시간에 이렇게 있는 게 너무 감개무량하다. 저는 덕분에 많은 동기부여를 오늘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2022년 새해부터는 이 기운을 잔뜩 받아서 저 열심히 머리끈을 동여 매고 공부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면서 이제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너무나 큰 약속을 거기서 한 거였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그쵸, 이름도 얼굴도 닉네임까지 모두 다 밝혀져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 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이제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뭐 어차피 SNS고 뭐 그냥 안 하면 상황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항상 좀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어떤 뭔가를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서 뭔가의 말을 하는 데에 있어서 행동이 꼭 수반되지 않으면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뭔가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많이 듣고 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제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 안에서 최대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그 MKYU라는 대대적인 어떤 방송을 통해서 공표를 했던 그 이야기를 도저히 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더 걱정이 됐던 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사실 계속 저는 저와의 싸움에서 지고 있었고 뭔가를 어떻게 잘 해보고 싶었는데 도무지 방법을 모르겠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정말 굉장히 갑작스러운 환경들, 신기하게도 그 김미경 강사님이라는 어떤 연결고리로 인해서 뭐 그분의 책을 본다거나 뭐 이런 좋은 자리에서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너무 신기한 흐름 같다고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느낀 어떤 마지막 느낀 점은 공부해야겠다 였어요. 내공을 쌓아야겠다. 그래서 너무 이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과 더불어서 코로나도 정말 심각했고 사회의 판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마침 또 공부가 중요하다고 김미경 강사님도 막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 MKYU에서는 새로운 챌린지를 하나 기획합니다. 바로 미라클 모닝 챌린지였어요. 새해 1월 1일부터 새벽 5시에 딱 14일만 우리 공부해봐요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제가 또 의욕이 앞서서 신청을 해버렸지 뭐예요. 근데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왜냐? 저는 진짜 알아주는 잠순입니다. 진짜 올빼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새벽 기상이라는 거를 제 팔자에 할 생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전대미문의 사건을 제가 덥석 그 의욕에 가득 차서 신청을 해버린 건데 안 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의욕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선언이 돼버렸으니까요. 원래 제가 신청했을 때 마음은 14일까지 가는 거는 내 팔자에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기분이라도 느낄 수 있게 1월 1일에 하고 가능하다면 최대한 진짜 뭐 많이 해보자. 근데 14일을 채울 수 있는 건 내가 봐도 좀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정초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책을 읽는다 이 자체로도 정말 기념비적인 사건 아닙니까? 전 정말 그거 하루만 해도 스스로한테 엄청 뿌듯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지금 제가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이게 14일을 진짜 채우지 않고서는 너무 제가 마음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심각한 불면증이었거든요. 밤에 잠이 하나도 안 와서 진짜 누워서 눈만 감고 있다가 그냥 눈 뜨면 또 일어나서 생활하고 막 그랬었어요. 새벽 4시 막 이럴 때 겨우 잠이 들면 와 큰일 났죠.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1시간도 제대로 못 자고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비현실적인 얘기로 자꾸 눈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사실 그날에 뭐 그런 거 있죠. 보신각 종소리 듣고 우리가 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연락도 주고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일단 냅다 누워서 조금이라도 빨리 자야 했어요. 그래야 5시에 일어나니까. 그리고 저만의 나름대로 하는 어떤 게 있는데 그 12월 31일에는 항상 1년을 회고하는 나름의 글을 썼었어요. 근데 그런 글을 쓸 시간이 어딨어. 지금 1년을 되돌아보려고 해도 막 지금 난 내일이 너무 급한 거예요. 과거가 어디 있어. 난 지금 내일이 걱정이다 하면서 오늘 빨리 자야 된다. 이 시간이 지금 1시가 급하다. 이런 생각으로 저의 과거를 회고를 못하고 그냥 빨리 내일의 5시를 위해서 막 서두르고 이불 끌어안고 막 잤어요. 근데 사실 뭐 많이는 못 잤죠. 그렇게 요란을 떤 것 치고는 많이 못 자긴 했는데 제가 진짜 의욕만큼은 그날 정말 확실히 있었나 봐요. 5시에 일어납니다.
그 미라클 모닝 챌린지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이걸 미리 사전에 신청을 받았고요. 그 신청했던 사람들만 한해서 매일매일 입장할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제공받아요. 그러면 그 링크로 들어가면 김미경 강사님이 라이브로 새벽 5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벽 5시가 됐다 했을 때 인사를 하고, 그렇다고 참여하는 분들은 거기가 줌은 아니니까 그 나름대로 내가 지금 일어났다 뭐 이렇게 인사한다 하는 것들을 실시간 채팅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시부터 뭐 인사 좀 하다가 한 20분 정도 간단한 김미경 강사님의 동기부여 강의를 듣습니다. 농담 같은 얘기로 막 듣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에 결론은 되게 멋있는 동기부여의 한 컨텐츠로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강의를 듣고 나서 각자가 이제 14일 동안 뭘 하겠다라고 미리 서약을 해요. 그래서 그 서약했던 내용에 자신만의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그때 멋모르고 2개를 썼는데 책을 읽겠다고 했고, 그 당시에 신청해 놓은 인터넷 강의가 몇 개 있었는데 그거를 안 듣고 계속 있었어서 그 시간에 그걸 듣겠다 해서 책 본다, 인터넷 강의 듣는다 이렇게 2개를 낸 거예요. 그렇게 각자의 그래서 하겠다고 했던 것을 보내는 시간을 잠깐 갖다가 5시 50분쯤에 이제 다시 한번 모여서 뭐 잘 하셨나요? 뭐 마지막으로 그러면 빠이빠이 이렇게 하고 남은 분들은 더 하러 가고 끝나는 분들은 그렇게 끝나는, 그렇게 라이브의 시간으로 매일매일 새벽 5시에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뭘 하겠다고 했던 거에 대해서 실제로 했다라는 인증샷을 찍어서 개인의 SNS에 올리게끔 하는 게 이 챌린지의 전체적인 운영 방식입니다. 저는 2개를 써놨기 때문에 인증샷을 찍으려면 책도 해야 되고요. 인터넷 강의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꼬박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5시부터 7시에서 한 7시 반 요때 끝이 납니다. 제가 또 그때 책을 굉장히 많이 즐길 수 있었던 계기였는데, 그때 봤던 책이 뭐였냐면요.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마법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당시에 그게 베스트셀러였어요. MBC 이재은 아나운서라고 메인 뉴스 앵커이신 분이 썼던 책이었는데, 그 책이 또 마침 공교롭게 그런 미라클 모닝, 뭐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의 어떤 루틴 이런 것들에 대한 책이었다 보니까 너무 또 이게 결이 잘 맞았었죠. 그래서 책을 한 권 볼 때 간단하게 보고 빨리 넘어가도 오히려 더 좋았을 수 있는데 2개를 해야 되니까 책 자체에 빠지면서 진짜 책 보는 데만 이미 뭐 3, 40분이 걸리니까 시간이 전체적으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죠. 첫날 제가 정말 부랴부랴 일어나서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던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데 어땠을 것 같나요? 너무 놀랍게도 저는 그걸 모두 다 아주 상쾌한 마음으로 거뜬하게 해냅니다. 심지어 제가 그때 잠을 몇 시간을 못 자고 일어났었는데 너무 정신이 총명한 거예요. 그냥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거에만 몰입한다고 하면서 다 하고 나니까 시계를 봤는데 한 7시 반 좀 안 되게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딱 보자마자 제가 진짜 엄청난 성취감이 드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이게 되네? 내가 새벽 기상을 해냈다니, 내가 미라클 모닝이라는 걸 했다니, 막 이러면서 막 스스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낸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집이 1월 1일이면 신정이지만 떡국을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제 아침밥을 먹으러 저희 집을 가야 했고 막 여유롭진 않았던 거예요. 그 성취감에 막 혼자 뿌듯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일단 빨리 저는 저희 집에 가서 약속된 그 아침 시간을 맞춰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채비를 하고 집으로 나서면서 노래를 들었어요. 네, 그런 얘기 있죠. 1월 1일에 가장 먼저 듣는 음악은 그 해를 좌우하는 노래가 된다라고 해서 다들 그 첫 번째 곡을 굉장히 고심해서 처음에 듣잖아요. 꼭 듣고 싶었던 저의 1월 1일 노래를 그렇게 아주 성취감이 가득한 마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제가 2022년 첫 번째로 들었던 노래 바로 하이라이트의 불어온다입니다. 저는 사실 뭐에 하나에 빠지면 굉장히 진심이 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뭔가가 뭐 자주 있진 않아요. 근데 이거다 싶은 건 꽤 오래, 그리고 진심으로 좋아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런 저에게 이 잠만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저는 3일 만에 미라클 모닝에 완전히 진심이 된 과몰입 인간이 된 거예요.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제가 퇴사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로 정말 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니까 뭐 아까도 불면증이 있었다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종종 검진을 받으러 병원을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스트레스 수치가 높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회복이 될 만도 한데 본인이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다 이러면 아무는 과정에 있어서도 도움이 안 되고, 뭐 몸은 회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본인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게 전반적으로 많이 더디게 될 수밖에 없다. 계속 그런 부분을 계속 저에게 주의를 하셨었어요. 근데 미라클 모닝하고 한 일주일 만인가 병원을 갔었는데 다 정상이 된 거예요. 저더러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저 미라클 모닝 이랬더니 약간 띠용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저한테 왜 좋았냐면, 첫날엔 당연히 이게 맞춰야 되니까 잠을 많이 못 잤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걸 해내기 위해서는 밤에 일찍 잘 수밖에 없어요. 진짜 밤 10시면 자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날 5시에는 일어나니까. 거뜬하게 일어나려면 그땐 자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저의 최근 몇 년간 밤 10시에 잔 적이 없었죠. 자연스럽게 밤 10시, 11시쯤에는 항상 잠을 자기 시작했죠. 그리고 희한하게 입맛이 돌더라고요. 새 끼를 다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뭐 끼니를 거른다거나 뭐 밥 대신 뭐 그냥 간단하게 뭘로 때운다고 하면서 좀 부실하게 먹었는데, 와, 새 끼를 제가 야무지게 다 챙겨 먹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고 먹고 싶으니까 먹는 아주 자연스러운 바이오 리듬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병원에서도 저의 스트레스 지수를 항상 예의주시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저하게 낮아졌다고 하니까 저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과몰입이 안 될 수가 있나요, 이거?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지금 그냥 내가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그냥 기분 탓인 건가? 하는 마음에 제가 서점에 가서 미라클 모닝에 대한 책까지 삽니다. 진짜 과몰입의 끝판왕. 그리고 그걸 읽었어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게 맞더라고요. 진짜 과몰입이죠. 이게 너무 단기간에 잘 맞는다는 기분도 들고, 뭐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나 너무나 긍정적으로 흘러가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자꾸 떠올리면서 하는 얘기로 남기기에는 그때의 진심을 지금 오롯이 다 전할 수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4일 동안 챌린지를 하면서 느꼈었던 짧은 일기들이 있거든요. 그걸 직접 들려드릴게요. 1월 2일. 그렇게 늦잠 꾸러기였던 내가 새벽 5시에 눈이 떠지는 걸 깜짝 놀라면서 일어난 오늘이 참 재밌다. 무려 오늘은 일요일인데 이런 변화가 정말 좋다. 바뀌어가는 내가 막 자랑스러워졌다. 1월 3일. 오늘도 놀라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무려 3일 연속 미라클 모닝을 이어가고 있다. 온전히 나를 위해 바로 일어나 새벽에 책상에 앉는 게 나조차 당황스러울 만큼의 기적이다. 하루하루 나와의 약속을 지키며 나아가는 발걸음이 정말 큰 힘을 만들고 있다. 1월 9일. 만약 이 챌린지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난 아마 자고 있었겠지? 그리고 늘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었겠지? 이게 불과 딱 한 달 전에 내 일상이었다. 아득한 과거처럼 이젠 낯설어졌다. 요즘에 나는 부쩍 건강해졌고 하루가 평온하며 자존감이 높아져 훨씬 힘차게 일상을 보내고 있다. 1월 10일. 하루는 일생의 축소판이다. 즉, 하루를 대하는 자세가 일생을 대하는 자세와 다름이 없다.
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이 새벽을 더욱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내고 싶다. 1월 11일. 새벽 기상은 나와의 치열한 싸움이다. 나를 끌어내리는 타인은 손절하면 끝나지만 나태한 내 자신을 끊는 건 가장 힘든 일이다. 기특하게도 여전히 꾸준하다. 참 다행이다. 1월 12일. 뭔가를 제대로 해내본 사람의 말은 단 한마디라도 무게가 다르다.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늘 100마디 말보다 묵묵히 행동으로 증명하는 선택을 해왔다. 외롭고 오래 걸리는 길이지만 늘 그 선택은 정답이었다. 덕분에 커리어에서 깊이 신뢰받으며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커리어는 0이 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불안해져 갔다. 그 차에 새벽 기상 챌린지를 홀린 듯 신청했다. 진짜 나를 바로잡아야 꿈을 이루든 뭘 할 것 같았다. 늦잠꾸러기였던 내가 하루 이틀만 잘 일어나도 기특한 일이라고 칭찬하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놀라게 했다. 이 또한 행동으로 증명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내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일찍 일어나기를 매일 해내고 있고 스스로를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12일 동안 직접 봐왔다. 진짜를 묵직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오랜 소망이 드디어 진짜 행동하는 내 모습으로 만난 것 같아 기분이 묘하다. 지금의 나는 내가 되고 싶었던 멋진 사람이다. 1월 14일. 나를 혁신하려고 매일 버텨온 시간이었다. 자부심 느껴도 될 만큼 누구나 하기 쉽지 않은 일을 해냈다. 이 작은 성공은 앞으로 나를 지켜줄 무척 귀한 경험이 되어줄 것이다. 저도 이 컨텐츠를 위해서 다시 그때 이야기들을 돌아봤는데 되게 스스로를 칭찬하고 있고 엄청나게 막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제 일상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게 글로도 너무 여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지금 생각해도 그때를 정말 그리워할 만큼 너무너무 참 좋았다라고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이 시기에 정말 철저하게 고독했거든요. 여전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꺼리고 있었고 그래서 만나지 않았고 유일하게 제 믿을 구석이라고 생각하고 믿었던 저희 엄마, 아빠, 저희 가족들만 만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도 많을 수밖에 없었죠. 어쩌면 정말 외로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였지만 그 시간들은 저를 굉장히 많이 바꾸어 주었어요. 자발적으로 새로운 하루들을 만들어 가고 있었고 그 시간이 오롯이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그 자체는 정말로 자존감을 많이 높일 수 있었던 소중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이걸 그냥 저 혼자 작정하고 혼자서 꾸역꾸역 이루어 갔다라고 하면 정말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챌린지를 제가 3개월을 꾸준하게 했거든요. 혼자 알람 맞추고 알아서 일어나서 책 보고 강의 보고 절대 못합니다. 유튜브 라이브였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고 SNS에 내가 오늘 어떤 루틴을 지켰는지 포스팅을 하면 거기에 사람들이 화답을 하고 댓글로 응원을 주고받아요. 그분들과 함께하는 게 아닌데도 정말 함께하고 있다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서 매일매일 저는 고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큰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정말 이 시기가 참 좋았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마다 들었던 자기계발과 동기부여의 강연 덕분이었어요. 그 자기계발에 있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다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기를 잘 보내야 하는지 정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알짜배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은 분명히 나를 지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그 한마디에 외롭지만 또 외롭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책을 보는 행위 자체도 너무나 좋았어요. 그 책 안에 몰입하는 그 집중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제가 그 시기에 골랐던 책들이 인생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다 너무 좋아요. 언제 제가 소개할 수 있다면 컨텐츠로 말씀을 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좋아요. 스스로를 가장 잘 돌보는 게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할 일이라고, 나를 많이 사랑해 주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책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새벽 강연, 그리고 제가 보는 자기계발서,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개월을 하는데 저절로 제가 단단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미묘한 기색 때문에 불편했고, 또 나를 끌어내리는 누구도 만나지를 않으니까 더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올바르고 깨끗한 의식들로 계속해서 주입을 하게 되니까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삶을 내가 바꾸고 싶다, 리셋하고 싶다. 제가 항상 했던 저의 단어 중에 리셋이란 단어가 있어요. 제가 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라 그래요. 리셋을 해버리고 차라리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을 제가 되게 자주 갖거든요. 근데 인생을 리셋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더 스스로가 괴로웠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셋하고 싶을 만큼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싶고, 지금을 바꾸고 싶고, 여러 가지 나름의 방법들을 통해서 시도하실 수 있지만, 저는 구렁텅이에서 탈출하고 제로 베이스 그 이상까지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을 확 단축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새벽 기상이었다고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정말 극강의 효율성입니다. 저 효율성 추구 인간이거든요. 진짜 다시금 뭔가를 제가 도전해야 되고 정말 그만큼의 의욕이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다시 새벽 기상을 시작할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냥 좋은 것들을 주위에 의식적으로 많이 두고, 많이 그것을 접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들, 바꾸고 싶은 것들, 리셋하고 싶은 것들을 그냥 그 위에 좋은 것들로 계속 채우시면 저절로 사라질 수 있게 되는 방법이 된다라는 걸 제 경험을 통해서 또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힐링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동안은 그 사람만 만나셔도 돼요. 저는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괜찮아요. 혼자여도 됩니다. 내가 나를 지지해주면 되거든요. 저도 그 시기에 정말 혼자 철저히 고독했기 때문에 더 쉽게 저를 잘 강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고독을 피해야 되고 또 겪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것으로, 존재로 바라보기도 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얼마나 고독한 시간을 잘 보내느냐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훌륭하게 또 주도적으로 만드느냐와 연관이 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또 그때와 다르게 많이 사람들과 또 어울리고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가 먼저 기꺼이 다가가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채널도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게 제가 거듭날 수 있었던 거는 분명히 그렇게 혹독했던 고독의 시간을 보냈던 감사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나는 어떤 걸 하고 싶고,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계속해서 물으면서 나라는 사람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추후에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나름의 이야기들을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궁금하시겠죠? 아니 그렇게 좋았다고 하는데 왜 3개월밖에 안 했냐? 한 1년은 또 꼬박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 좋던 게 왜 3개월이었냐? 네, 제가 4월부터는 또 그럴 수 없는 또 그런 계절이 왔잖아요. 아주 코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아쉽게도 갓생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정말 이 파워 J인 인간으로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게 바로 4월부터의 시작입니다. 정말 우당탕탕 스토리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니까 또 다른 재미로 다음 주를 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곡은요. 올해 제가 첫 번째로 들었던 오르트 구름이라는 노래인데요. 가사가 일단 너무 좋아요. 작년을 정말 잘 보낸 덕분에 또 용기를 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까지 얻게 된 것 같아서 아마 작년에 들었던 첫 번째 곡과 올해 처음 들은 노래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라는 걸 들으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노래에서 좋아하는 가사가 있는데요. 나의 여정을 믿어 난이라는 가사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가려고 하는 그 길에 스스로가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갖는 것 자체가 정말로 큰 가치라고 생각하고 올해는 꼭 나아가고 싶다라는 저의 목표를 담은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께도 자신감과 용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래로 함께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당신의 잠시 쉬어가는 시간, 오늘의 쉼표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